그 사람은 참 친절해. 관상 자체가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쉽게 꺼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은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해맑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겉모습과 달리 본성이 못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본성이 못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겉모습이 아닌 진짜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앞잡이가 되고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동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시련은 금을 단련시키고 시련은 용감한 사람을 단련시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진정한 인격은 역경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큰 바람이 불어야 튼튼한 나무와 약한 나무가 구별되듯 어려운 일이 생겨야 진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깨달음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교만하고 냉정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노자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적시듯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낮은 자세로 다른 일을 도우려 합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익을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부처님은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이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원칙을 버리고 불의한 일에 손을 대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선한 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이 탐욕에 물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질투와 시기는 마음의 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따뜻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거나 폄하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좁고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불행한 감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의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통해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행동도 진실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자주 어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공자는 신원불미, 미언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는 성실한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참된 품격을 보여줍니다. 시간 약속, 만남 약속, 도움 약속 등 일상의 작은 약속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는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만 늘어놓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미성숙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로 비밀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인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도끼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여러분의 비밀도 남에게 말할 것입니다. 노자는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지켜줄 줄 압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는 분노했을 때 행동 양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은 자신을 해치는 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화가 나도 차분히 대화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성숙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잠시 미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선을 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선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홉 번째로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반응을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베푸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냉정하게 거절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무턱대고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인간다운 본성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혼자 있을 때 행동을 통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성실하게 자신을 돌보고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 수양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품의 기준입니다. 정신과 의사칼 융은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지만 진정한 자아는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뇌의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진솔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관찰할 때는 한두 번의 모습만으로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법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인생의 선배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 소중한 지혜를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 그들이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되 지혜로운 눈으로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인연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이면 전체가 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텃밭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내야 좋은 채소가 자라듯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과 의사칼륨은 내면의 평화가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로 속상해한다면 그것은 건강에 해로운 관계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절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아는 척하며 지내는 것보다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마치 금을 얻기 위해 모래를 걸러내듯 인간관계도 정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순환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줄어들고 감정적 에너지도 제한됩니다. 이런 소중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관계에 쏟아붓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 나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길을 걷는 자는 남의 발자국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가족, 건강, 평화, 성장 등 자신의 핵심 가치와 맞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마치 옷장을 정리할 때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6번째로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걸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신과 의사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리한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7번째로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현명한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만 괴롭게 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놓아줄 것은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번째로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기존의 것을 비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다 라고 연구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에 매달려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화분에 흙을 갈아주어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9번째로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간디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자신이 그 변화가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10번째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 박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 진심으로 그리워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겉모습이 아닌 진짜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앞잡이가 되고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동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시련은 금을 단련시키고 시련은 용감한 사람을 단련시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진정한 인격은 역경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큰 바람이 불어야 튼튼한 나무와 약한 나무가 구별되듯 어려운 일이 생겨야 진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깨달음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교만하고 냉정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노자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적시듯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낮은 자세로 다른 일을 도우려 합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익을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부처님은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이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원칙을 버리고 불의한 일에 손을 대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선한 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이 탐욕에 물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질투와 시기는 마음의 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따뜻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거나 폄하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좁고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불행한 감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의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통해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행동도 진실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자주 어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공자는 신언불미, 미언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는 성실한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참된 품격을 보여줍니다. 시간 약속, 만남 약속, 도움 약속 등 일상의 작은 약속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는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만 늘어놓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미성숙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로, 비밀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인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도끼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여러분의 비밀도 남에게 말할 것입니다. 노자는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지켜줄 줄 압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8번째는 분노했을 때 행동 양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은 자신을 해치는 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화가 나도 차분히 대화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성숙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잠시 미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선을 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선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9번째로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반응을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베푸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냉정하게 거절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무턱대고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인간다운 본성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혼자 있을 때 행동을 통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성실하게 자신을 돌보고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 수양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품의 기준입니다. 정신과 의사칼 융은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지만 진정한 자아는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뇌의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진솔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관찰할 때는 한두 번의 모습만으로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법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인생의 선배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 소중한 지혜를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 그들이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되 지혜로운 눈으로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인연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이면 전체가 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텃밭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내야 좋은 채소가 자라듯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과 의사칼 융은 내면의 평화가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로 속상해한다면 그것은 건강에 해로운 관계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절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아는 척하며 지내는 것보다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마치 금을 얻기 위해 모래를 걸러내듯 인간관계도 정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순환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줄어들고 감정적 에너지도 제한됩니다. 이런 소중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관계에 쏟아붓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 나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길을 걷는 자는 남의 발자국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가족, 건강, 평화, 성장 등 자신의 핵심 가치와 맞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마치 옷장을 정리할 때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걸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신과 의사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리한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일곱 번째로,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현명한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만 괴롭게 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놓아줄 것은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기존의 것을 비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다 라고 연구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에 매달려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화분에 흙을 갈아주어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9번째로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간디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자신이 그 변화가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10번째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 박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 진심으로 그리워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겉모습이 아닌 진짜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앞잡이가 되고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동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시련은 금을 단련시키고 시련은 용감한 사람을 단련시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진정한 인격은 역경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큰 바람이 불어야 튼튼한 나무와 약한 나무가 구별되듯 어려운 일이 생겨야 진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깨달음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교만하고 냉정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노자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적시듯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낮은 자세로 다른 일을 도우려 합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익을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부처님은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이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원칙을 버리고 불의한 일에 손을 대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선한 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이 탐욕에 물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질투와 시기는 마음의 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따뜻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거나 폄하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좁고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불행한 감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의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통해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행동도 진실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자주 어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공자는 신언불미, 미언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는 성실한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참된 품격을 보여줍니다. 시간 약속, 만남 약속, 도움 약속 등 일상의 작은 약속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는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만 늘어놓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미성숙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로, 비밀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인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도끼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여러분의 비밀도 남에게 말할 것입니다. 노자는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지켜줄 줄 압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는 분노했을 때 행동 양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은 자신을 해치는 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화가 나도 차분히 대화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성숙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잠시 미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선을 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선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홉 번째로,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반응을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베푸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냉정하게 거절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무턱대고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인간다운 본성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혼자 있을 때 행동을 통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성실하게 자신을 돌보고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 수양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품의 기준입니다. 정신과 의사칼 융은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지만 진정한 자아는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뇌의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진솔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관찰할 때는 한두 번의 모습만으로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법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인생의 선배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 소중한 지혜를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 그들이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되 지혜로운 눈으로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인연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이면 전체가 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텃밭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내야 좋은 채소가 자라듯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과 의사칼 융은 내면의 평화가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로 속상해한다면 그것은 건강에 해로운 관계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절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아는 척하며 지내는 것보다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마치 금을 얻기 위해 모래를 걸러내듯 인간관계도 정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순환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줄어들고 감정적 에너지도 제한됩니다. 이런 소중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관계에 쏟아붓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 나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길을 걷는 자는 남의 발자국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가족, 건강, 평화, 성장 등 자신의 핵심 가치와 맞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마치 옷장을 정리할 때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걸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신과 의사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리한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일곱 번째로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현명한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만 괴롭게 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놓아줄 것은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기존의 것을 비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다 라고 연구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에 매달려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화분에 흙을 갈아주어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간디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자신이 그 변화가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